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두 나라의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의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굵직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주일 미군의 구조를 재편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방위 역량을 원활하게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등의 영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We're moderniz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and we're increasing the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of our militaries so they can work together. 특히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함께 미사일 등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 하에 일본에 재무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영국과도 정례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호주와는 미사일 공동 방어 체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도 밝혀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同盟国である米国と、強固な信頼関係のもと中国に対して、大国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いくよう、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며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중국은 미일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해양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정에 간섭해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中方对此强烈不满和坚决反对，已向有关方面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일본, 필리핀이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탄압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 결속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오늘 사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최고위급 방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성사된다면 한미 일대의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에선 갸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 중국 해경국 함정이 수시로 나타나 일본과의 긴장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시가키 섬입니다. 한 달여 전 이 섬에 미사일 부대를 포함한 육상 자위대 기지가 개설됐습니다. 육상 자위대 이시가키 주둔지입니다. 부대 안팎엔 자위대원 5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사정거리 200km의 지대함 유도탄도 배치됐습니다. 센카쿠 열도에 들어오는 적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石垣島を含め南西地域における隙のない防衛体制は諸君の肩にかかっ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일본은 지난해 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사실상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도 2027년까지 2%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군사 대국이 됩니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헌 찬성 여론은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며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기념일을 맞아 기시다 총리는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憲法改正に向けた機運をこれまで以上に高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개헌이 평화를 흔들 거란 일본 내 우려도 큽니다. 일본 각지에선 패전 후 76년간 시행해온 평화헌법을 꼭 지켜내자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시가키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 에어쇼인데 전에 없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 10여 곳이 대규모 홍보관을 연 겁니다. The Defense Ministry is here for the first time. It brings 13 Japanese companies with the aim of supporting sales to foreign countries. 전범 국가인 일본의 무기 수출은 금기어였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러시아 격퇴가 급한 서방은 일본에까지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이때다 싶은 일본은 무기 수출로 나섰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미국의 최신 F-35가 5세대인데 6세대는 스텔스 기능을 더 높이자는 기종입니다. 양산 목표는 2035년이지만 지난주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 수출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살상 무기론 처음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했고 해군력 증강이 급한 미국이 일본 잠수함이나 군함을 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미국 무기 체계와의 연결성이 좋다는 점인데 미국과 가깝기로 치자면 일본이 뒤질 리가 없겠죠. 제2방산이 K방산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